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. 오늘은 식은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땀에는 건강한 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한 후에 이렇게 또는 더운 환경에서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땀은 아주 기분 좋은 땀이죠. 근데 또 우리가 열이 났다가 식은 후에도 땀이 날 수가 있고요. 또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콧잔등에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것은 괜찮은 땀입니다. 우리 땀이 생리적인 그런 땀이 있어요. 그러나 아주 비생리적인 땀이 있습니다. 우리가 땀이 너무 많이 흘린 것입니다. 그것을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심리적인 그런 뭐랄까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, 또 어떤 사람은 체질상 아무 긴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그런 자기 체질을 알고 거기에 처하면 되고요.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땀 중에는 이 식은땀이 있어요. 식은땀이라는 것은 열도 없었고 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더운 환경도 아닌데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이 땀이 흐르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몸이 찬데 이렇게 땀이 흐르는 것을 식은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식은땀이 원기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양방에서는 이 식은땀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. 그 중에 이제 아주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이 여자분들이 이 폐경기가 되면 이 식은땀을 많이 흘립니다.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은땀입니다. 그러나 본인은 상당히 걱정이 되죠. 폐경기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식은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식은땀을 흘린다면 처음 태어난 아이가 젖병을 빠는데 식은땀을 흘린다. 이것은 대개 선천적인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젖병 빠는 것이 보통 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지만은 갓 태어난 아이한테는 사실은 하루 종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 젖병 빠는 것이 이 일입니다. 그 외에는 자는 것이죠. 먹고 자고 하는데 먹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자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.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젖병 빠는 것이 일인데 그 젖병 빠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식은땀이 흐른다면 이것은 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어서 이 심장이 몸에 이 동력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심장병에 대한 의심을 일단 해보는 것이 좋고요. 또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면서 숨소리가 이상하고 이제 식은땀을 흘린다면 이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천식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식은땀을 많이 흘립니다. 그런데 많은 또 이 우리가 쓰는 약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약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우울증 약들이 이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요. 이 정신과 약들이 식은땀을 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이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해열제도 식은땀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. 대개 이제 열이 있고 난 다음에 열이 식을 때 땀이 나는데요. 열이 식은 다음에도 식은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우리가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심장 협심증에 먹는 약입니다. 이런 약들이 식은땀을 흘리는데 이것은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협심증이라는 것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병인데 그 좁아지는 혈관을 넓혀줘야지 우리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땀샘의 혈관도 열어주니까 이건 식은땀이 잘 나는 거죠. 그 다음에 하이드랄로진이라는 이 이뇨제가 있는데 이 이뇨제도 사실은 이 신장에서 소변을 이 혈액을 많이 공급을 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도록 해서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런데 물론 고혈압 치료나 이 신장병에 쓰지만은 이것이 땀샘에도 작용을 해서 이 식은땀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.
그 다음에 나이아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이 나이아신도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요. 또 이 스테로이드 약들이 또 식은땀을 흘리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는 사람들은 식은땀이 날 때 이것이 내가 복용하는 약의 일부분 효과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식은땀이 아주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저혈당인데요. 혈당이 너무 위험하게 낮아지면 식은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심하면 경기까지 하고 아주 실신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. 특별히 당뇨병이 있을 때 약을 과다하게 썼거나 인슐린이나 이 당뇨병 약을 과다하게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목에 있는 갑상선이 항진되어도 식은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.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공포감이 있을 때 또 식은땀을 흘리죠. 특히 이제 걱정이나 불안이 심할 때 식은땀이 많이 흘립니다. 뇌졸중이 있을 때도 식은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약할 때 어른들이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증의 그 증세로서 식은땀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많이 피곤해서 이럴 때 이제 식은땀이 나는데요. 또 빈혈이 있을 때도 이렇게 심장이 약한 것과 비슷하게 피곤하고 식은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또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식은땀이 날 수가 있는데요.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식은땀을 잘 흘립니다. 그리고 이 결핵도 만성병으로서 식은땀을 잘 흘리는 병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우리 이제 한국에는 결핵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때는 식은땀을 흘리면 아예 결핵부터 의심을 했었어요.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결핵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이 결핵보다는 무슨 암이나 혹시 임파암이라든지 심장 이런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암이라든지 임파암이 이런 식은땀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은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? 보통 한방에서는 그냥 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. 과거에 심장이 약한 것이 있는지 또는 현재 폐경기가 되었는지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진찰을 잘 해봐야 됩니다. 천식이 있는지 심장병이 있는지 또는 이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진단을 보통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피 검사를 해서 우리가 빈혈이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요. 또 때로는 엑스레이가 필요하기도 하고 캣스캔이나 MRI 같은 것을 조사해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죠. 그래서 이 식은땀의 치료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치료는 원인을 치료하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원인을 최대한으로 발견해서 원인을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. 이 결핵이 있는 사람들은 결핵 원인을 결핵약을 1년씩 이상 복용하면 식은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또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강심제나 또 이렇게 이뇨제를 써서 이 식은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이 땀의 원인이 참 운동을 해서 일을 해서 이 기분 좋은 땀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아담에게는 하나의 징벌로서 그렇게 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원인 불명의 땀, 불안한 땀 이런 것은 이제 갈수록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. 이런 식은땀이 원인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하면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식은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하늘 양식을 위한 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-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. 문의 전화는 718-961-2600입니다.